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보다 안정된 미국 시장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주 미국 시장은 주요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동반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GDP와 PMI가 발표되고요. 또 비농이나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이자 한 주를 새로 시작하는 그 끝인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도움되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많이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해외 선물계 일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점도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마스터님, 지금 개장을 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타점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나스닥일까요? 자, 일단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좀 짚어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3 정도 되거든요. 463입니다. 463에서 일단은 매도 전략을 필 건데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하시면 안 되고 463에 매도 대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463 위로 왔을 때 463 위로 왔을 때 매도 MIT 일단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수렴과 발산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 나온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음봉 종가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463 정도에서 지금 매도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은 미니다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데드 크로스 나온 것보다는 지금 흐름이 HTS 상에 호가의 흐름이 막 그렇게 되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다르게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대기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일봉 한번 쭉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463 여기죠?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 MIT 일단 하시고요. 컷은 한 40틱 정도 일단은 거시고 익절은 40틱에서 한 60틱 정도 일단은 걸면 되겠습니다. 한 40, 40, 익절 40개, 손절 40개 전략으로 일단 조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골드 일단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리만 일단은 좀 짚어드리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일봉 분석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골드 일단 5분봉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자리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매도존이죠. 매도존에서 지금 딱히 자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제 기법에 의한 자리만 여러분이 일단 아시면 됩니다. 5일선, 21선 위주로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존과 진입 여기 정도죠. 예, 음봉의 매도존과 진입. 21선을 터치하는 지금 이제 매도존이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매도존이기 때문에 매도존 위주로 일단 좀 보시면 되겠고요. 5일선과 21선 기법 활용해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자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 미니다우도 마찬가지, 골드도 마찬가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일 한번 보죠. 자, 5일 일단 좀 볼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요. 3분봉 일단은 체크를 하고 3분봉 위주로 조금 본다라고 하면 5일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매도존입니다.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일단은 매도존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자리는 일단 여기 한 군데가 나오기는 했는데 방송 전이라 지금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62.41달러 62.41달러 매도죠. 매도 전략 일단은 펼치셨으면 됐는데 이거 지금 자리 지나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매하실 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법을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연습장에다가 기법 체크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기법 아시는 분들은 5일선 기법 이거 쓰셔가지고 여기까지 수익 일단은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부터 조금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일봉부터 제가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스닥 지금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건데 PDP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금 매매하실 때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자, 여기 이 섹션에서 지금 박스 횡보장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죠. 관세 정책 일단 발표 나오고 나서 일단은 하방 쪽으로 가는 흐름이 이제 계속 나오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4월 달 들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일단 보이고 있어요. 이때부터 매매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셨을 겁니다. 매매는 굉장히 조금 힘드셨을 건데 4월 달은 자 여기가 3월이고요. 여기가 3월이고 이제 여기가 4월인데 여기서부터 3월 중순부터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그어드릴게요. 3월 중순부터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이 매매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박스죠. 밑에는 일단은 매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이 박스장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이게 평소에 어떤 평소 채널에 대한 어떤 고점과 어떤 저점에 대한 평소 구간에 대한 폭이라고 하면 지금은 폭이 3배, 4배 이렇게 커졌어요. 폭이 3배, 4배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도 커졌는데 손실로 가는 구간도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지금 보세요.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크게 하지 말아라. 매매를 좀 어떻게 피해간다? 예. 매매를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진폭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 진폭. 근데 뭐예요? 지금의 진폭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을 잘 봐요. 방향을 맞게 보더라도 이 진폭, 넓어진 진폭에 의해서 손절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실 거예요. 이런 경험 3월달, 4월달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건데 나스닥은 지금 이 폭이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상품 중에 폭이 제일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나스닥은 거의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하는 거 제가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가 조금 유리하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유리할 뿐이지 사실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 일봉상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분봉상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일선과 21선 비교하셔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만 설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사인을 한 자리 좀 드린 게 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인을 일단은 좀 드렸는데 463 정도 제가 매도 드렸는데 요거 일단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볼 자리 없고요. 자, 미니다우 일단은 볼까요? 나스닥이 지금 진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중에 나스닥의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다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티카치도 중요하죠. 티카치도 약 한화 기준으로 7,000원대거든요. 7,000원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나스닥이랑 티카치가 똑같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진폭이 굉장히 큰데 물론 미니다우도 진폭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진폭이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방향을 타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일단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니다우 여러분들 나스닥 매매가 진짜 지금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다우를 대체 종목으로 하시면 일단은 좋고요. 미니다우를 굉장히 좀 생소하게 여기시고 미니다우 나는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내일 제가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 미니다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국의 3대 지표가 있어요. 미 3대 지표. 3대 지수, 죄송합니다. 지수가 중요하죠. 미 3대 지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P 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뭡니까? 미니다우가 있습니다. 미니다우가 있는데 요 3대 지수이기 때문에 S&P 나스닥 미니다우는 거의 90%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일단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니다우 일봉을 보세요. 지금 미니다우 일봉을 보시면 그래도 면면이 일단은 보시면 얘도 긴 꼬리, 긴 윗꼬리, 긴 밑꼬리 하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봉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죠. 그래서 미니다우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매수냐 매도냐를 일단은 가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하시면서 성현 선생이 가르쳐드린 기법대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냐 매도냐를 일단은 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하시고 손절 꼭 잡으시고 매매 횟수 줄이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골드 일단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봉을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왔죠. 그죠? 가파르게 진짜 천장 모르고 일단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전형적인 뭡니까? 설거지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설거지봉. 예. 전문용어로 설거지봉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고점을 찍었는데 당일 고점의 일봉이 뭡니까?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돼 있을 때 우리 이제 설거지봉이를 일단 일컫고 설거지봉이 생긴 다음에 큰 하락분을 또 줬죠. 그 다음에 뭡니까? 큰 하락분 준 다음에 지금 박스장 일단은 연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신 게 여러분들은 매수냐 혹은 매도냐 이게 제일 중요하신데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일단은 맞아요. 매수 지역이다라고 하면 매수가 추세에 유리할 뿐. 그렇죠? 유리할 뿐 뭐예요? 내가 매도 못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매수장에서도 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장에서 매수는 길게 추세대로 길게 보자. 매수장에서의 매도는 뭐예요? 단기로 보자, 짧게 보자.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3,500포인트, 3,500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일단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겁니까? 매수 쪽으로 쏠리는 거는 당연지사죠. 그죠? 매수 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지사인데 거기에서 매도봉이 나오면서 지금 눌림을 준다. 이 눌림이 추세의 전환인지 매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 전환인지 혹은 여기에서 눌림 주고 다시 전고 돌파를 위한 눌림인지 매수 쪽으로의 눌림인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것도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CME 종목들, 시카고에서 신호받는 CME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나스닥, 미니다우,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린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사실은 실전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수냐 매도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이에요, 대응. 일단은 대응입니다. 이제는 일단은 대응이다. 너무 매수냐 매도냐에 여러분들 목매지 마시고 주요 시간대에 뭐예요? 5일선과 21선을 보면서 방향성 체크하시고 타점 체크하시는 요 연습만 지금 꾸준히 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야 리스크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5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이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도 일봉 일단은 보면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한 다음에 똑같이 뭐예요? 제가 아까 CME 종목들을 알려드렸죠? CME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도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진폭이 좀 많이 나와.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진폭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잖아요. 손절 라인을. 이 손절 라인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에 대한 사실은 이제 사고를 조금 한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니까 혹시나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 손절 라인 지금 잘 못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꾸준히 손절 라인을 잘 잡아왔는데 지금 계속 손절이 일단은 좀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이 넓어져서 그래요. 어떤 채널에 대한 진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하루하루에 대한 고점과 저점에 대한 진폭도 넓어졌고 어떤 채널에 대한 어떤 주요 시간대 혹은 내 기법상 내가 들어가야 되는 내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채널에 대한 진폭도 굉장히 넓어져서 손절이 조금 많이 난다 하시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찰을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요 손절 라인에 대한 것도 설명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5일을 보면 5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매도 쪽이 조금 유리하기는 하죠. 5일선, 21선 밑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에다가 21선을 또 종가상 21선을 못 뚫고 계속 저항을 일단은 받고 있기 때문에 매도 쪽이 조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CME에서 받아오는 것들은 무조건 전부 다 대응이다. 매수 매도 방향성 체크하지 마셔라 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생 잠깐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 자리가 나오거나 타점이 나오면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18분인데요. 골드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골드를 일단 다시 보면 자 분봉상으로 골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골드 일단 보면 자
골든 크로스 일단은 나왔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일단 가고 있는데요. 지금 20분, 1분 20초, 1분 20초 정도 있다가 지금 이게 확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분 20초 정도 있다가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1분 20초 있다가 제가 자리를 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볍게 처음 하신 분들은 가볍게 익절 20개, 손절 15개 정도 익절 20개, 손절 15개 정도 일단 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MIT 기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MIT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골드 일단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일단은 볼게요. 천천히 드릴게요. 예. 어차피 지금 눌림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면면이. 자,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물로 보겠습니다. 항생은 일단 5월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요즘에. 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항생도 지금 일봉상 보시면 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낫습니다. 분봉상 이제 3분봉을 보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을 보는 게 낫죠. 예, 오전장이 메인장이기 때문에 오전장을 일단은 보시면 오전장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요. 예, 사실 오늘 항생 매매를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항생 매매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서 항생은 또 이 시간대가 메인 시간인데 이 시간대 보시면 뭐 음봉 양봉 굉장히 좀 길게 잘 나온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사실은 항생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항생 안 하시는 게 일단은 맞았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항생 주 종목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생 아예 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내일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 10시 10분부터 오전 10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항생도 일단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를 일단은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에서 골드 일단은 넘어갈게요. 지금 이 자리죠? 예, 이 자리입니다. 지금 17.3 정도네요. 17.3인데 17.3 정도 18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18.5 정도 18.5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 18.5 정도 오케이? 예, 18.5 정도 매수 MIT 18.5 정도 일단은 매수 MIT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골드 18.5에 매수 MIT 골드 18.5에 매수 MIT. 자, 지금 보면 더 위로 떴죠? 기다리셔야 돼요. 더 위로 떴으니까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더 위로 떴으니까 기다리셔야 되고 자, 잠시만요. 제가 정정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0이 낫겠네요. 예. 자, 19.0 골드 5분봉 기준으로 3319.0 3319.0의 매수 MIT 3319.0의 매수 MIT 지금 일단은 양봉이죠. 지금 분봉상 양봉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패스하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쭉 뻗고 있네요. 쭉 뻗고 있는데 지금 체결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예, 체결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쭉 뻗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뻗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취소.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3319.0에 매수 MIT를 하시는데 3319.0에 매수 MIT를 하시는데 요거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오고 위로 올라갈 때 체결시켜 가지고 다시 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뻗네요. 그죠? 네, 지금 어떡해요. 50T 이상 해결이 안될 뻗고 것 있어요. 같아요. 아깝네요, 이거. 제가 자리를 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자, 골드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따라붙으면 일단은 안 돼요? 네, 따라붙으면 안 돼요. 지금 따라붙으면 이게 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 라인으로는 일단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냥 골드 일단은 패스를 하세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사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일단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생방송이라 밑에 QR코드 찍고 오시면 여러분 제가 내일 항생 그리고 골드, 나스닥, 미니다우 매매하는 법과 매매하는 거 실시간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19.0에서 지금 60 이상 일단 오르고 있는데 취소하시고 일단은 무포지션으로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조금 빠르게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관세가 90일 유예가 되긴 했는데 그거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세에 관한 우리가 폼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깡그리 다 무시하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90일 유예에 있다라고 해서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말이 달라지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의 영역이다. 모든 종목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 선물부터 미니다우, 오일, 골드, 항생까지 쭉 한번 차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시간대에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타점이 나오지라고 신기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선견 기법에 있습니다. 이 선견 기법을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스 선물을 대체할 수 있는 미니다우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실시간 정보 브리핑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중 가장 바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S&P 500 소속 기업 중에 180개 이상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중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가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157개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76%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결과를 반영한 혼합 성장률은 8%로 1분기 말 기준 예상치였던 7.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 중으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예상 성장률은 분기 초 9.2%에서 현재 6.6%로 하락했습니다. CNBC 역시 M7이 올해에도 17%의 강력한 이익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과거만큼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5일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의 평가 가치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며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증시가 최근 조정을 받고 주가가 떨어졌지만 기업 실적을 고려한 가치평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0.47배이며 JP 모건 체이스는 S&P 500 지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의 30년 평균값은 16.93배로 현재 비율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금융시장에 레버리지와 자금 조달 위험이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금 조달 시장이 4월 초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관세와 관련해 시장은 결국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27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다고 밝히며 두 정상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에 대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높은 관세 수준이 그들의 사업 모델에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접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과 달리 중국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상반된 신호가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월에 발생한 미국 국채 시장의 소요 사태로 미국 국채 텀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텀 프리미엄이란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뜻하는데요. 국채 시장의 소요 사태 이후 현물 금리는 안정화됐지만 텀 프리미엄은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트럼프가 지키고자 했던 미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회복은 아직 미완성됐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5월 QRA, 즉 국채 발행 계획이 이번 주로 다가오자 투자자들은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2월의 QRA 당시 베선트 재무장관은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이 표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한 바 있으며 이 전략이 인하 사이클을 활용해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도 단기채 위주의 발행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요한 글로벌 브리핑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시즌 중에 가장 바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주요 기업들이 많이들 실적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인데 혹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실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PC죠. 예, PC, 네, 발표가 물가지표. 일단 있을 거고요. 네. PC 같은 경우에는 CPI하고 더불어서 잠깐 볼까요? 이거 좀 이렇게 PC, CPI인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이게 원래는 중요도는 얘가 더 커요. 중요도는 PC가 훨씬 더 큰데 CPI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생각, 메모리에 각인이 되냐면 이게 9.1%까지 올라서 그렇습니다. 9.1%까지. 너무 치솟아서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건데 원래는 PC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광이고요. 광이. PC는 광이고 여기 협입니다. 협의. 그래서 좁다는 얘기예요. 예. 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겁니다. 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목. 뭐 예를 들면 뭐 국수, 라면 등등 그 품목들이 있는데 CPI는 요 정도고요. PC는 요 정도입니다. PC는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지금 PC가 훨씬 더 넓어서 요 광의와 협의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원래는 PC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페드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정책에 의해서 주목하는 거는 PC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를 지금 이제 해주셨는데 별도의 이슈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사실은 이제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트럼프가 지금 환율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죠? 네네. 환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환율 얘기가 지금 어저께 오늘 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주식 채널에서 얘기했었죠. 환율 얘기 아마 네네. 얘기를 해서 하는 것도. 짚어 드렸을 건데요. 환율 얘기하면서 아마 현물하고 주식 채널에서는 이제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 좀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등등 일단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저는 일단 다른 관점에서 하나 조금 제가 드릴게요. 다른 관점에서 포함되는 얘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일단 얘기를 드리면 요거 이제 자산시장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산시장과 그리고 뭡니까? 유출, 외화 유출, 자본 유출. 무슨 자본이냐면 여러분 국내 기업 자본 유출 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요게 이제 금리 환율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상승 시기에 금리가 상승된다라고 하면 지금 2년간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금리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는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5.0%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뭐 3.0%다. 기준금리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되게 간단하거든요. 미국에다 돈을 맡기면 여러분들 5%를 주고요. 한국에다 돈을 맡기면 3%를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 돈 맡기실 겁니까? 앵커님 어디다 돈 맡기실 거예요? 당연히 미국. 예, 당연히 미국이죠. 네. 한국. 당연히. 금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대한민국에 투자가 된 자금이 금리 스프레드로 인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이 프로세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우려가 됐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금리를 당연히 오르는 게 수순이고, 자,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보다 약 0.25에서 0.5% 정도 금리가 더 높은 게 관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금리는 그러면 정리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환율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자산 시장과 이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이제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자, 평가 절상과 평가 절하를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경제학과 1, 2학년생들도 가끔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 절상과 절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되게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만 해도 미국 책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 서적이 미국 책이었습니다. 맹추책.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왜냐? 미국 책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일단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책도 굉장히 잘 나왔죠. 자, 평가절상과 평가절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자, 1달러에 1,000원이다. 자, 그런데 평가절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1달러에 500원이 되는 거고 평가절하라는 건 뭡니까?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환율이 높아진다. 환율이 낮아진다. 일단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겁니다. 지금 평가절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를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평가절상이. 달러에 비해서 원화 가치를 높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산시장, 미국의
자산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자산 시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위에 써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돈이 있다라고 칩니다. 이게 달러의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미국 자산이 싸 보여요. 미국 자산이 싸 보이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평가 절상이 되면 자산의 관점에서는 평가 절상이 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1달러에 만약에 500원이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1달러 되는 부동산을 이때는 1,000원에 살 수가 있었는데 1달러 되는 부동산을 5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평가 절상이 되면. 그래서 오늘 뉴스에 트럼프가 환율 얘기를 하면서 평가 절상을 뉴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평가 절하를 얘기한 게 아니고. 평가 절상이 되면 뭐예요? 우리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500원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자산 시장 1달러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쳐요. 그럼 뭡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예전에는 1,000원 주고 사야 됐는데 지금 뭐예요? 평가 절상이 되기 때문에 500원만 줘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클리어하게 이해되시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로 갑니다. 자, 제가 부자들의 돈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죠? 근데 평가 절상이 돼서 미국의 땅값이 싸진다. 반절 싸진다. 뭐 20% 30% 싸진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하던 거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대표적인 일을 미국에서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플라자 합의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플라자 합의예요.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돈의 엔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을 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사실은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절상 얘기를 왜 트럼프가 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일지라도 굉장히 미국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받아서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평가 절상이 되면 미국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오히려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얘기 매매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지표는 PC 지표이고 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 절상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말 쉽게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신다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성견 마스터님께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좋으니까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맞서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서님, 앞서서 차트를 살펴봐 주실 때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또 전략을 변경하시고 타점까지 바꾸시더라고요. 그 노하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골드는 사실은 조금 애를 많이 먹어요, 요즘에. 네.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는데 그나마 오늘 조금 괜찮은 자리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눌림을 뭐 별로 주지 않아서 아마 많이들은 못 들어가셨을 겁니다. 자, 일단 보면요. 제가 이제 제 기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 기법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4가지를 여러분들 사이클 형식으로 굉장히 좀 반복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령과 발상 기법, 그 4번째로 내일 이제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보실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 있습니다. 요 4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파시면 되는데 특히나 메인은 우리 5일선 기법과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성견 차트는 아니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5일선 기법과 21선 수령과 발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차트에 일단은 적용이 된다. 5일선과 21선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자,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끝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 자, 파란색 선이 5일선이죠. 주요 시간대입니다. 22시 30분 이후에 5일선을 터치하는 요거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319 $3,319 매수. 물론 이제 눌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눌림 없이 그러니까 눌림 거의 주지 않고 일단은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3319니까 어떻게 됩니까? 230틱. 230틱. 이 5분봉이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25분입니다. 25분 만에 뭡니까? 230틱. 하나로 1,400원입니다. 14,000원. 14,000원 하면 280만 원에 40만 원. 320만 원. 최대 330만 원. 320에서 330만 원 수익 나는 일단은 자리고요. 요거 이제 노란 톡방 일단은 보시면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일선 기법 여기 한 자리 나오죠? 5일선 기법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왔네요. 5일선 기법 여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자리 딱딱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는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기법상으로 일단은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셨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셨으면 했는데 눌림을 별로 안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소수실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내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일단은 공개 방송 하니까 오셔서 기법들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의 도움 없이도 또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터득하셔서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리겠고요. 이처럼 나는 좀 강태공이 되어서 수익을 스스로 낚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진폭이 매우 큰 상황이니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좋지만 로스컷이 나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니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지수 선물로 거래하고 싶다면 미니다우로 비교적 안전하게 대체 거래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4월 22일에 일명 설거지봉이라고 하는 일봉상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고 연이어서 장대 음봉이 연이어 출현한 후에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으니 현 상황이 눌림인지 아니면 변곡점인지 지켜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매매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진폭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니 예측 매매는 하지 말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